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 손가락질할 힘이 있으면입니다. 이 대통령 두 번째 거부권이 행사된 어제 이 국회 상임위 곳곳이 뒤숭숭했습니다. 먼저 오전 행안위 국민의힘 소속인 위원장과 전직 민주당 의원의 말다툼으로 파행이 됐는데요. 좀 들으세요. 좀 들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아우지 기다리는데 지쳐요. 뭘 말을 하지 마라. 네, 이성만 의원 위원장의 진행을 비판하며 이 손가락을 들어 올렸는데요. 이 장제원 위원장 돈봉투 의혹으로 무소속 자리로 바뀐 게 부끄럽지 않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아직까지 손가락질하고 아직도 아직도 그런 힘이 남으셨네요. 참 부끄러운 줄 아세요. 왼쪽으로 옮긴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총장. 못 줍니다. 못 줍니다. 어디 반말이야. 자, 총장. 네, 민주당 의원들 시한을 정해주면서 이 공식 사과를 요청했지만 이 장 의원 사과 없이 오 야당 의원들 이 행안위 전원 불참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해킹 시도 등 이 현안에 대한 답변은 명확히 듣지 못하게 됐는데요. 이 반대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임위도 있었습니다. 이 바로 학자금 무이자 대출 법안이 논의된 교육이었는데요. 이 여당은 대학생이 아닌 청년은 혜택도 없다며 반대해 왔는데 야당이 강행 처리한다니 간사만 빼고 모두 불참했습니다. 결국 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됐는데요. 이렇게 여당 불참이나 항의 속에 야당의 강행 처리 그리고 이어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벌써 두 번째인데요. 윤 정부 1년차 법안 통과율 문재인 정부 때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대화와 정치가 실종된 국회 데모크라시가 아닌 비토크라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야 간의 협치만 부족한 게 아닙니다. 거대 양당 내부 소통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만난 건 문제가 없지만 만나서 왜 자기 집 험담을 늘어나요, 팔푼이처럼. 아무래도 팔푼이는 좀 너무 과한 표현. 아 근데 모질하는 거죠. 그건 정치적으로 모자란 행위예요. 굉장히 그렇죠. 욕들어도 싸죠. 그 정치를 너무 오래 가지고 네. 관성이 강해져서 관성. 정치적 사리분별 능력이 많이 떨어진 거죠. 실언을 한 거예요, 그냥. 종종 실언을 많이 하고 있고. 네, 하태경 의원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여당 인사가 야당 대표에게 대통령 험담을 들어놓는 건 부적절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남의 당 얘기를 대놓고 하기가 좀. 잘 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좀 이야기하니까 상고문도 해촉하고 그러잖아요. 상고문 해촉된다고 해서 내가 할 말을 못하고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모양이야. 네, 하의원 이 팔푼이라는 발언, 이 방송 직후에 정중한 사과문을 올렸지만요. 홍 시장은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며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함부로 말하는 이는 상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집안 싸움 국민의힘 이야기만은 아니죠. 김남국 의원 건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조국 사태보다 심각하다. 이 선한 사람인데 이 상임위 불참하는 의원도 있다라며 이 두둔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국 사태 때는 그 윤석열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사냥 수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김남국 의원 건은 기본적으로 그냥 밝혀진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그 국회의원이 지금 한 2, 3년 사이에 가상화폐, 가상자산, 코인 투자를 통해서 10억 가까이 재산을 늘렸다는 거. 이거 자체가 국회의원의 직무에 맞질 않아요. 전 더 안 좋다고 봐요. 그 상임위가 열렸던 시간이지 열려갖고서 내 본인이 발언하고 질의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게 되게 의원들이 발언 시간이 되게 7분 내지는 5분입니다. 그거 하고 나면 되게 밖에 나와서 자기 볼 일도 보고 하는 경우가 많죠.
네, 정성호 의원 이 인터뷰에서 7인 회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김 의원을 사퇴를 요구한 민주당 청년 정치인 8명, 어린 수박이라며 문자 폭탄 세례에 시달려 휴대전화도 켜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방에 내려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여기에 잘 다쳤다 이런 댓글도 만났다고 합니다. 제 대학생위원회 청년들 같은 경우는 20대 초중반이 대부분인 친구들인데 이제 이런 공격을 처음 받아본 한 청년은 정말 누구 하나가 죽어야 끝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 다른 의견을 내지 못한다라는 건 민주정당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엔 저희 민주당원은 김남국 의원의 출당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청원글이 올라왔고 현재 13,0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인데요. 이 강성 지지층의 공격이 이어지는 커뮤니티 제명인의 마을에선 김남국 의원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한다. 오직 이재명 대표만 지킨 김남국 이런 지지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도를 넘은 팬덤에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단 사소한 것 같지만 이재명 대표가 가장 좀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명인의 마을 탈퇴하는 것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는데요. 제명인의 마을을 탈퇴하는 거? 네. 예. 이제 국민에게 극성 팬덤층과 결별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좀 상징적인 네. 모습으로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장해찬 최고위원님, 사실 상임위에서 고성 오가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긴 한데 어제 이 장재원 위원장과 이상미 위원의 말다툼 조금 갑작스러운 측면이 있었어요. 왜 발끈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선관위가 참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를테면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선관위가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에 자녀 이 불공정 채용 의혹까지 번졌는데요. 외부 감사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거부를 하고 있으니 상임 이제 피감 기관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인 장재원 행안위원장이 좀 강하게 질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제지를 하고 반박을 펼치면서 좀 언성이 높아졌던 것 같고요.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봤을 때 지금 이성만 의원의 행안위에서 목소리 높일 처지가 되냐라는 것이고 이성만 의원은 이 돈봉투로 정치적 입지가 쪼그라든 상황에서 이 자신이 나름 존재감을 보여야만 또 민주당 지지층에게 응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세게 맞붙고 뭐 이런저런 정치적 배경들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장채고 의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신정 의원님 보시기에도 이게 공교롭게 고성의 주인공이 이성만이었습니다. 이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막말이나 고성 이런 게 불거지는 상황, 좀 반성하지 않는 모습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반성해야죠. 예, 당에만 누를 끼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전체에게 누를 끼치고 부담을 드린 상황,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과 이 행안위에서의 질의의 내용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 상황을 추측컨대 네. 아마 이성만 의원의 발언 순서였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회자가 위원장이 직접 이제 개입을 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저도 의원을 하면서 보통의 사회자인 위원장의 역할은요 진행이고 조율입니다. 본인이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아요. 꼭 해야 될 질문이 있다면 의원들에게 넘기죠.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적절하지 않게 이성만 의원의 발언을 멈추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우려하는 건 뭐 이성만 의원이 본인의 어떤 순서가 되었을 때 발언을 못했기 때문에 고성을 하고 거기에 또 대응으로 또 분노하는 이 모습, 전 이 모습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셨을까 싶어요. 특히나 지금 장재원 의원은 이번이 마지막 위원장 회기였습니다. 5월 말까지가 임기거든요. 그 상황에서 마지막을 이렇게 고성과 갈등으로 국민들께 보여드렸다라는 거 사실은 과거의 국회를 봤을 때 동물국회, 식물국회 이 비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합쳐놓은 국회가 21대 국회 같아요. 그래서 이 국회의 모습을 언제까지 보여줄 것인가. 저는 이제 남은 1년 동안만큼이라도 국민들께 얼마나 혁신하고 쇄신할 수 있는지 깨끗한 국회가 될 수 있는지 그걸 가지고 경쟁해야 되고요. 그거 실패하면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국민들께 표 달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 교육위에선 또 반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이 대학생 무이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는데요. 네. 이 여당이 불참하고 야당이 단독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거, 간호법, 양곡법도 그랬는데 이런 상황 윤 대통령 정부에 좀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내로 보면은 역대 정부에서 현재 1년 만에 2회의 대통령의 그 거부권 행사, 범죄란 제의 요구 자체가 있었던 것은 횟수상으로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대 전체 정부를 좀 훑어본다면 뭐 그렇게 많은 형태를 취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국외로 나가보면 이 뉴딜 정책으로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635회의 거부권 행사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거부권 행사가 일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장해찬 최고위원님, 이 대학생 무이자 법안 통과가 김남국 물타기다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네, 이게요. 지금도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자, 다자녀 가구 자녀들에게는 이자가 이미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배려하는 정책이 있는데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법안대로라면 월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어서 1년 연봉이 1억 2천이 넘는 가구에도 무이자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이 한 8,600억 정도, 향후 10년 정도라고 하는데 그 돈을 차라리 이미 이자를 면제받고 있는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자 가정 또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 차원에서 올바른 부의 재분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 월 소득이 1,000만 원이 넘는 가구의 자녀들에게까지 무이자를 주는 게 시급한 것인가, 이렇게 여야가 다툴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들어서 김남국 의원으로 2030 지지율이 떨어지자 뭐라도 하기 위해서 내놓은 물타기 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도의원 있을 때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만들었던 사람인데 조금 의견이 달라요. 어떤 거냐면 그렇게 이자를 지원해주는 차상위 계층까지 이자를 지원해주지만 매년마다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서 신용 불량자가 되는 숫자가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이 신불자에 대한 지원조차도 국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 최소한입니다. 10년 동안 8천억이면 국가 단위에서 많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저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법안 현안에 대한 질문이 좀 더 풍부해지는 정치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라운드가 있었죠. 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 하태경 의원의 갈등의 역사,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이 막말에 가까운 설전을 주고받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하태경 의원은 꼭 좀 떨어뜨려 주세요. 그 사람이 4강에 올라오면 아이고 징그러워서 참 속이 뒤집히는 게 그때 우리 당 쪼개고 나와가지고 우리 당 해체하라고 하던 말이냐. 이분이 너무 좀 그 옛날에 품격도 없고 왜 그렇게 정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막말 좀 없어졌다고 본인이 이야기하길래 야 이제 좀 좋아지셨구나 싶었는데 다시 좀 멘탈이 나가신 것 같아요. 네, 장해찬 최고위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의원과 홍준표 시장 실제 사석에서 만나서도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시는 편인가요? 두 분이 사석에서 웬만하면 잘 안 만나시지 않을까요? 뭐 제가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네. 뭐 짐작하거나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도 정치를 해보니까요. 공적으로 또 언론 인터뷰로 서로 비판하면 누가나 비판했는지 다 알게 돼서 다음에 만나면 되게 어색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한쪽이 넉살 좋게 이걸 풀어야 돼요. 우연히 만나는 자리가 반드시 생기는데 네. 아이 뭐 신경 쓰지 마라. 정치는 원래 그런 거지라고 한쪽이 풀어야 되는데 네. 두 쪽 다 계속해서 공방을 가하게 되면 화해하기가 힘들어서요. 뭐 제가 봤을 때 두 분이 딱히 사석에서 이제 또 한 분은 지방에 계시니까 대구에 네. 계시니까 만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뭐 근데 꼭 같은 정당 안에서 사이가 다 좋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하. 민주당에도 서른 의원 보면 틈만 나면 이재명 대표 나가라. 이재명 맞습니다. 대표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적어도 두 분이 서른 의원과 이재명 대표보다는 사이가 더 좋지 않겠어요, 아마도. 네. 네, 이승훈 변호사님, 이 민주당 상황도 장채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비슷합니다. 분당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 세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도 정치적 참여라고 봐야 하는가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전혀 정치적 참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폭력적인 의사표시로서 타인의 어떤 의사를 강압적으로 제압하는 행위는 어떠한 형태로도 정치적 의사 형성에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것은 정치적 참여 행위라기보다는 정치를 해하는 행위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정성호 의원의 발언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7인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정 의원님 보시기에 진짜 7인에는 없습니까?
그 7인회라는 것은요, 우리는 7인회입니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7인회가 된 것은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 당시 때부터 이재명 지사의 주요 정책 결정 그룹이자 그리고 이제 하나의 어떤 권력 집단으로 이제 외부에서 비춰졌기 때문에 7인회라는 이제 표현들이 아마 등장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다만 이제 최근에 7인회 중에서 정성호 의원도 매우 쓴 소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김영진 의원도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대표 출마를 계기로 또 7인회에서 좀 멀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하나의 단체로서 인식하기보다는 어떤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장채욱 의원님, 지금 김남국 의원 향해서 두둔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한 신부, 정의구현재단 소속 신부가 욕망이 없는 자만 김 의원에게 돌을 던져라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편드는 사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원래 강성 팬덤이 두둔한다고 해서 이게 국민적, 대중적 동의를 받았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과거 한명숙 전 총리가 민주당을 이끌 때 낙곰수의 김용민 씨를 무리하게 공천했다가 그 선거 전체를 완전히 말아먹은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말아먹었다는 표현 방송에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김용민 씨가 납꼼수라는 어떤 팬덤의 지지를 받지만 국민적으로는 눈살 찌푸려진 인물이라서 민주당 전체 총선에 해악을 끼쳤어요. 김남국 의원이 친명계와 개딸들에게는 이렇게 두터운 지지를 받을지라도 이게 과연 침묵하는 다수와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시선으로 보일지 이걸 정치권에서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요. 민주당에서 최근 의미 있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민주당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각 정당에 대한 도덕적 인식과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이 갭이 굉장히 컸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그 여론조사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도덕적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66%가 민주당이 더 도덕적이라고 했어요. 이 차이를 줄여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개딸이 많이 도와준다, 뭐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손혜원 전 의원이 편들어준다고 해서 만족할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